이 신재생 에너지는 진짜 우리가 좀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될 산업이에요.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가장 또 민감한 게 환경이잖아요.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풍력, 수자원, 수력 같은 에너지원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이제 보통 신재생 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하고요. 더 많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화석연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반가워 ETF 오늘 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팀의 송승현 선임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번째 순서인데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볼 만한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적인 파트 중 하나예요. 최근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것이냐? 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리뉴어블 에너지 계속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원을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제일 보편적인 것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풍력, 수자원, 수력 같은 에너지원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갖다가 이제 보통 신재생 에너지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하고요. 좀 더 넓게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라서 이제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대체 에너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랑 다르게 탄소 배출이 현저히 적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관심도 높아지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한 2020년 7월경 팬데믹 이 한참 좀 기승을 부릴 때였죠. 그때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유로존 한국 등에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경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하다가 각국 정부에서 내세운 게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주요 국가 정부들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정책을 하겠다. 혹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2021년 들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사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태양광이라든가 좀 풍력의 자체적인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이 기대감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이익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공급망 부진,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대체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에 대한 원자재가 필요한데 그 수급이 좀 둔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랠리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6개월간 다시 이제 대체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 중에 하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보유한 천연가스를 이제 통과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두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천연가스 수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서 유가나 천연가스가 모두 폭등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찾아서 이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각국 정부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다시 가열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5월 18일에 EU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게요. 최근에 EU에서도 이 관련 정책 내놨잖아요. 예, 그 내용도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EU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EU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3분의 2를 러시아의 가즈프롬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당연히 이제 가즈프롬이 또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받은 상황이니까 공급을 사실상 거의 못 받는 수준이 돼버리잖아요. EU에서도 가장 힘이 센 독일을 위시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의존도를 낮추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이제 태양열, 풍력, 기타 뭐 바이오매스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촉진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5월 18일에 발표한 게 리파워 EU 정책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EU는 원래 친환경 에너지에 가장 좀 적극적인 국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경제 회복 및 보건력 강화 프로그램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라고 해서 RRF 규정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2030년까지 태양광의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원 중에 40%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 45%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EU 솔라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2025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발전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600기가와트 발전 역량 확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해서 태양광 루프탑 이니셔티브 해서 태양광 패널을 모든 공공 건물들에 다 달아놓는 그런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히트펌프 보급률 100% 확대, 지열하고 태양열 융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발전을 조치하기로 했고, 네네. 그 외에도 산업비 운송 섹터 화석연료 소비 감축, 탈탄소화를 위해서 예산을 빼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공공이해관계 상황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도 적극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 공급이 힘들어지니까 더욱더 네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보면은 산업이나 운송 쪽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화석연료 네. 소비를 좀 줄이고 탈탄소화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막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뭐 시장의 주요 의견은 아니고 사실 일부에서 이제 제 주장하는 의견인데 네네네. 저도 좀 동조하기 때문에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일각의 의견인데, 네네. 역사적으로 사실 원래 에너지주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해지 역할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격 탄력성이 있어서 매우 낮은 자원이고요. 네네.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동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해지가 가능한데, 어쨌든 우로 전쟁으로 대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네네. 됐거든요. 지금 전체 에너지 지수가 올해 들어서 한 15% 올랐는데 대체 에너지 지수는 한 3%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화석연료가 좀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덜 오른 쪽에서 더 많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화석연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화석연료의 수요가 대체 에너지로 교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대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화석에너지가 주 에너지로 쓰고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향후에는 뭐 각국의 대체도 그렇고 아까 EU 정책도 그렇고 점점점 화석연료 줄이고 대체 에너지,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은 더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대체 에너지도 그냥 화석연료 에너지와 동일시 되면서 이제 해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으로요. 방금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도 보면 이제 뭐 태양광 있고 풍력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유형별로 좀 현황과 전망을 좀 보면 어떤가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 태양광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2010년 이후에 규모의 경제를 이미 좀 어느 정도 달성한 전력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일부 국가, 뭐 중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일부 국가에서 이제 이미 화력 발전 단가랑 태양광 발전 원가가 사실상 같은 그리드 페어티 국면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또 2022, 2023년에도 글로벌 태양광 발전 용량은 총 200기가와트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해서 전망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망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은 한 8%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8%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는 쪽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성장세가 좀 눈에 띌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 같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리드 페어티가 이제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태양광 발전 단가도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들 있잖아요. PV 실리콘 같은 경우는 4배 올랐고요. 철강도 50%, 구리도 70%, 뭐 알루미늄도 뭐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가도 높이 올랐지만, IEA의 분석에 따르면 상승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단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태양광이 가격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금 IEA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EU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도 5월 30일에 이제 이러한 발전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쪽을 좀 강화를 하겠다. 태양광 네네.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체 에너지원을 얘기했다면 중국 EU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태양광 패널 늘릴 것이다. 어디에다가 더 지을 것이다. 공군기 건물에 패널을 늘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태양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태양광 단가가 낮은 장점이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 지침과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제가 네. 곧 들어가기 앞서서 보면 태양광에 따른 각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플랜 가지고 쭉 가지면 좋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이 또 이제 좀 수로 들고 다시 그동안 좀 막혔었던 뭐 유통이 다 이렇게 뚫리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기존 또 에너지에 우리가 많이 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또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싹 또 스며들어갑니다. 이게 또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주춤할 때 보통 유가가 안정되면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도 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각국 정부에서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미 탈탄소화 정책이라고 이제 로드맵을 길게 새로운 내놓기도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긴 하죠. 네, 먹거리인데 이게 최근에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런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강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하는 주체랑 네네. 생산하는 주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비하는 주체에서는 이 생산하는 주체에 이제 더 이상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에너지 자립 안보 측면에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게 참 집에서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쓸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주거 환경이 아파트이고 한 데들은 태양광이 잘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네. 유럽이나 서구 쪽의 어떤 주거 문화 우리나라 주거 문화 다르잖아요. 확실히 최근에 보면 산업 쪽이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거주에 사시는 분들은 태양광을 많이 활용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띄엄띄엄 모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대체 에너지는 꼭 가야만 하는 길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중요한 거는 관련 기업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국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EU나 미국 쪽의 수요가 많지만 네. 공급 측에서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되게 좀 역설적인 게 보통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탈탄소화 목표를 2050년까지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은 2060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로드맵이 더 늦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 화석연료 예상 사용량 그 그래프를 보면은 모든 국가들이 다 2020년 이후로 이제 감소 추세를 네. 보이는데 중국만 2025년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식으로 예상을 해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데 2025년까지는 화석연료량을 늘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이러닉하게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제 강한 위치입니다. 에너지원 생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중국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배경이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예전부터 좀 많이 줬었고요. 전기료 자체도 좀 낮은 편이고 원가 하향 노력을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요 기업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태반이 중국 기업이에요. 태반이 중국이네요. 네네.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진짜 없구나. 진짜 없어요. 근데 정말 저렇게 보면은 셀이나 모듈 같은 종목도 이제 하나씩 큐셀 있고 이제 폴리실리콘은 그 유명한 OCI가 있습니다. OCI 요즘 주가가 좋아요. 그렇죠. 요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요즘 잘 가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중국이 지금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폴리실리콘이 많이 생산되는 중국의 지역이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인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규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 자체가 좀 가격이 흔들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OCI는 이제 반대로 반사 이익을 얻었었고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중국의 생산 비중이 크다. 계량적으로 얘기하면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5% 정도까지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버터 생산 기업, 썬로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것이 이제 뭐 시니솔라라든가 롱이 그린 에너지, 윤기 실리콘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1위 종합 태양광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도 하고 모듈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윤기 실리콘. 결국은 중국 기업들도 덩달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윤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자사 매출 가이던스 2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모듈이 많이 출하될 것이다. 또 이게 출하되는 게 자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향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은 어떻습니까? 네, 풍력 같은 경우는 그 시장하고 기업하고 조금 달라요. 기업별로 보면은 기업 1위는 해상 풍력, 육상 풍력 모두 덴마크에 있어요. 역시 덴마크죠. 북해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바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해상으로는 이제 오스테드라는 종목이 가장 유명한데요. 네. 해상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인천, 옹진군에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협력을 해서 점차 놀리고 있고,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에서도 최대의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최근에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육상으로는 이제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이나 유럽 쪽에 이제 풍력이 좀 발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규모로 보면 또 중국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1등 기업은 덴마크 쪽에 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면 네, 역시 중국이 네, 역시 중국이 크고요. 또 내륙 지역에는 한 지금 2,500기가와트, 해상에는 한 1,00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에너지 자원이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엄청 큰 매장량이죠. 네,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제 연안 도시 있잖아요. 중국의 해안 도시들에서 네.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밖에 문제 이제 원자력도 있잖아요. 네, 원자력도. 원자력은 근데 우리나라도 워낙 강한 곳이라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여지가 있다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전이다 보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 비중이 높은 그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망하지만 어쨌든 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까지 알아봤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이제 ETF인데, 그렇죠. 일단 기업들을 대충 우리가 언급을 해보니까 네.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 구성도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워낙 여기도 좀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썼던 자율주행 전기차처럼 워낙 여기도 밸류체인이 세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ETF로 그렇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유리할까? 네. 예,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ETF가 어떤 게 상장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정말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일단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한 9종목, 10종목 이상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단순히 클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세 번에 되어 있어요. 풍력 ETF 따로 있고요. 태양광 ETF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ETF로 유명한 데는 이제 규모로 따지면 이제 FAN, FAN, 부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퍼스트 트러스트에 있는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라는 데가 있고, 또 글로벌 X 저희 또 있습니다. 윈디, 그런 풍력 ETF가 있어서, 그래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드나 베스타스 같은 종목들 이제 다 이 두 종목 모두 이제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고. 네, 포함하고 있고, 또 중국 기업들이나 각종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다.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즈라는 글로벌 X의 레이즈가 있고요. 또 이제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도 또 이제 태양광 ETF가 있습니다. 이건 텐입니다. 태닝 할 때 그 텐, TEN. 그래서 미국 티커는 참 직관적이니까 되게 외우기가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적인 에너지를 보는 ETF로는 ICLN이 제일 큰데, 여기는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그거는 단순히 뭐 하나가 섹터가 아니라 뭐 태양광, 풍력 다 들어가 있는. 네, 먼저 다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점, 그리고 QCLN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클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다 미국 종목이지만 ADR 있지 않습니까? ADR들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주식들도 이제 이 QCLN이라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ICLN과 QCLN의 가장 큰 차이점은 QCLN은 테슬라가 있고 ICLN은 없다. 뭐 이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도 상장된 것들 좀. 국내에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여기는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 태양광, 풍력, 원자력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간 거구나. 네, 제가 그 중국을 특히 강조한 것도 결국은 이제 클린 에너지 산업에 있어가지고 차이나 역할이 매우 크고 유망하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만 이제 모아서 이제 따로 이제 상장을 한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랑 동일한
벤치마크를 쓰는 상품이 이제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 투자하는 계좌에 따라서 이제 뭐 연금 계좌나 이제 원화로 투자하실 분들은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를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로 중국 클린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홍콩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국내 기업들로 모아놓은 거는 아직 없나 봐요. 국내 기업들로 모아놓은 상품들은 아직까지 좀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이게 상장사 중에서 그게 결국은 유동성이 받침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클린 에너지 테마를 하려면은 그만큼 또 해당 기업 내에서 클린 에너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 이제 클린 에너지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높은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퓨어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퓨어 플레이 관점에 있어서 그 한국 기업들만으로 지수를 구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부족하다. 있어 보이지 않나. 이게 또 그 해당 분야의 기업이 좀 오래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산업에 또 집중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다 매출 기준이겠죠. 하여튼 실적이 대부분이 요 사업 분야에서 나오고 그런 핵심적인 사업을 하는 곳만 이제 보통 묶어놓는다고 치면 국내에는 그리 많지가 않고, 특히 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지수가 이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하기로 그 유동성이 확보될 정도로 큰 규모의 주식 종목들은 지수를 만들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없지 않나. 우리나라 상장되는 CS-윈드 뭐 이런 데들도 그렇죠. 한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국내 쪽은 이제 워낙 아직 많지는 않다 보니까 ETF로 좀 구성하기에는 다소 조금 그리고 아무래도 또 테마 수요가 대부분 다 좀 해외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내 종목들을 이렇게 발굴해 내려는 수요들이 지금까지 많지 않진 않았나.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진짜 우리가 좀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될 산업이에요.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가장 또 민감한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하고도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 전부 다 지금 이 탄소 배출 문제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는데, 이게 연속성 있게 가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이슈가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뭐 도태되거나 그렇진 않죠. 뭐 그러진 않지만서도 사람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 관심을 가질 텐데 쭉 가다 또 한번 이렇게 좀 조용하고 쭉 가다 조용하고 이러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도 아직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감이. 아무래도 아직 저장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부 대체 에너지의 한계가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다고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좀 보완하는 데까지 있어서 시간이 그만큼 걸리지 않을까. 투자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일반 작은 기업들이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기업들도 있는 거고 보조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ETF를 알아봤는데 오늘도 역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이 한번 관심을 갖고, ETF 워낙 종류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짚어주는 것들이 올해 좀 테마 ETF에서 좀 트렌드를 주도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또 뵙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